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자, 오늘은 연산군대에 있었던 내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내시, 내관, 어떤 사람들인지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임금님을 곁에서 모시는 직위로 되어 있어요. 내시는 왕을 바로 옆에서 보좌하면서 임금의 손과 발과 입이 되어주던 사람들이지요. 사실 정변, 반정 이런 게 일어나려면 다른 거 필요 없고 임금을 딱 제압하거나 임금을 죽이면 일단은 나머지는 굉장히 어렵지 않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이 임금을 죽이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독살이죠. 그리고 역대 왕들 중에서 독살이 의심되는 왕들이 꽤 있어요. 하지만 외부인이 왕을 독살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왕을 독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채측근들. 그래서 무엇보다 왕의 음식 그리고 사생활에 관련된 호의가 아주 중요했죠. 그러니까 왕을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왕의 손과 발과 입이 되어주는 내시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자, 일단 내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내시의 가장 큰 조건, 바로 거세죠. 거세. 일단 내시는 양자 입양을 통해 세습이 되는 것이었어요. 원래는 사고로 어떤 남성성을 잃은, 어릴 때 남성성을 잃은 어린아이를 양자로 들이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사실 사고로 그렇게 되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임의로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을 양자로 들여서 거세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인위적으로 거세를 하는 사람을 더 인정해주게 되었대요. 사고로 거세가 된 건 자신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거세를 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삶과 죽음을 오가는, 그 일을 겪으면서 죽기도 많이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고 이 거세의 과정을 거치면 충성심이 더 높아진다고 해서 이들이 더 중요한 자리에 내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세한 이 고환과 음경은 잘 말려서 조그만 거세 항아리, 그러니까 약물단지에 보관을 하는데, 죽을 때 본래의 자리에 실로 꿰매어서 장례를 치루어 주었다고 해요. 그러면 내시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을까요? 경국대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면 크게 4가지의 임무가 있어요. 궁궐의 음식을 담당하는 대내감선, 그리고 왕명을 전달하는 전명, 궁궐 문을 지키는 수문, 그리고 궐 안에 청소를 하는 소재 등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궁중 제사, 왕실 재산 관리, 궁중의 각종 공사, 그리고 궁녀들을 감독하는 일까지 국내의 거의 모든 일을 관여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이 내시도 능력에 따라서 승급이 되는데요. 말단 종 구품 상원에서 종 이품 상선까지 될 수가 있어요. 상선이 되려면 절대 신임을 얻는, 그러니까 왕이 내 목숨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사람에게 상선 자리를 주고, 그가 바로 내시부 최고 자리가 되는 건데, 연산군대에는 내시가 한 200여 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 내시들을 이끌던 내시부의 수장, 그러니까 상선이었던 사람, 김처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만고의 충신이라고 그 이름을 전하고 있는 김처선. 어떤 일을 했길래 이 충신이라는 이름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1453년 단종 1년 10월 13일 실록에 내시 김처선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경상도 영해에 귀양가 있던 김처선을 석방하라는 임금의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배가 있던 김처선이 유배지에서 풀려나 내시부로 복귀했다. 그러니까 귀양에서 풀려났다라는 내용인데, 김처선은 세종대에 내시의 길을 걸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문종대에 어떤 잘못을 해서 영해로 유배를 갔다가 단종대에 풀려났던 겁니다. 이때는 수양대군과 한명의 관람 등이 계유정난을 일으킨 직후여서 아마도 인심을 얻기 위한 특별 사면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유배에서 풀려나고 4개월 후인 단종 2년 2월 19일 고신을 돌려받아
복귀를 하게 되죠. 하지만 단종 3년 금성대군의 옥사에 연루돼서 다시 한번 삭탈 관직당하고 유배되어 그의 원래 고향인 충청남도 전이현의 관노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또 많은 이들이 처형을 당했는데 처형당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직접적인 가담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세조 3년에 다시 복직이 되어서 세조 9년에는 원종공신 3등에 추록이 되는데요. 도대체 무슨 공을 세웠길래 이렇게 원종공신이 되었을까에 대한 어떤 그가 한 일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지 김처선의 양아버지가 역시 이 양아버지가 있었겠지요. 내관이 되려면 양자로 들어왔어야 했으니까. 그래서 양아버지가 내관이었는데 이 수양대군과 내통을 해서 이 계유정난을 성공하는 데 어떤 기여를 했기에 그의 양아들 역시 원종공신으로 책록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는 굉장히 젊었던 김처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책임감 강하고 우직한 그런 내관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실록에 무책임한 행동으로 벌을 받은 일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조 6년 10월 세조의 어가가 순안현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날은 눈비가 크게 내렸다고 합니다. 그 때문인지 김처선을 비롯한 몇몇 측근들이 이 왕을 제대로 호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에 화가 난 세조가 초저녁에 어가가 순안현에 도착하자 내시 김처선 등을 불러서 곤장 80대의 형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조 10년 6월 27일에는 세조가 화의당이라는 곳에 행차를 했는데 그때도 또 김처선을 포함한 몇몇 내시가 미처 시종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요. 임금의 행차를 사전에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인지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또 세조가 분노하여 김처선을 비롯한 또 내시들이 곤장을 맞습니다. 그리고 세조 11년 9월 3일에 또 일이 생겨요. 세조가 승지를 불러서 김처선과 다른 내관들이 궁녀를 데리고 가다가 술에 취해서 길 한가운데 누워있다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가서 좀 알아보라 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 내시가 왕의 여자인 궁녀를 데리고 밖에 나가는 길이니까 출장을 가던 중이었겠죠? 그 중에 술을 마시고 길 가운데 뻗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전해 들었으니까 세조도 정말 황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승지 이영은 오응이 가서 김처선에게 이게 어찌된 일이냐 라고 묻자 처음에는 주방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한잔하고 다음에는 막 이렇게 부대 막사에 가서 또 한잔을 하다가 아유 일이 됐습니다 하면서 너무 어이없는 답을 하는 겁니다. 직무 중에 두 군데 들려서 술 마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길바닥에 대자로 들어 누웠다고 하니 왕실의 채통을 깎아내린 김처선에게 엄청나게 분노한 세조는 그를 단단히 가두어 두라! 라고 명령을 내렸고 이후에 어렵게 용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벌였는데도 어쨌든 용서를 받긴 했네요. 그런데 또 세조 11년에는 그 자신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또 어떤 사건이 연루돼서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해요. 제가 한번 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구성군 이준을 흠모했던 후궁 덕중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덕중이라는 후궁이 세종의 아들 이명대군 이영의 아들 그러니까 구성군 이준을 너무나 흠모한 나머지 내시들을 시켜서 언문 연서를 보낸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구성군이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아버지가 이거 큰일이다 해서 이명대군과 구성군이 세조에게 이걸 알리면서 발각이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덕중은 말할 것도 없고 편지를 전했던 내시 김호와 김중호까지 사형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대전 내시였던 김처선이 세조에게 불려가는데 네 죄가 적지 않으나 죄의 괴술은 이미 배었으니 본 너희 무리를 용서한다 라는 경고의 말을 남깁니다. 사실 이 일을 더 크게 확대했다면
뭐 책임자 불러와 이렇게 해서 김처선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이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았기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김처선은 세조시기 성실한 내시 내관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성종 시기를 보면 굉장히 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많이 젊었던 김처선이 어떤 객기를 부리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된 세조를 진정한 군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김처선이 능력을 인정받게 된 것은 성종대의 일이에요. 이제 나이를 좀 먹어서 어떤 깨달음을 얻은 건지 아니면 책임감이라는 걸 알게 된 건지 내시의 임무를 잘 해내면서 상선 내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성종 9년 김처선이 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인수대비가 병이 들어서 자리보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수대비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전이가 뭔가 좋은 약을 이렇게 달여서 먹이고 침도 놓고 했는데 별로 병이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김처선이 아마 의학에 대한 어떤 작은 지식이 있었던지 어쨌든 정성으로 약을 달여서 인수대비를 간호하게 돼요. 그리고 인수대비가 병이 낫게 되자 이건 다 김처선 덕이다 하며 그 공을 인정받아서 내시 최고직인 종 이품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품계를 더해서 정이품 자헌대부에 오르게 됩니다. 신하들은 내시에게 이런 파격적인 승진이라니요 하면서 또 반대를 했지만 성종이 이를 관철시켰을 정도로 김처선에 대한 각별한 신임을 보였죠. 자, 그리고 성종이 세상을 뜨게 되는데 이때 김처선은 성종의 능에서 실흥내시로 3년 동안 심효살이를 하게 됩니다. 사실 새롭게 왕이 된 연산군 아들이 원래 심효살이를 해야 되지만 그러면 국정을 제대로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김처선이 대신 심효살이를 한 것인데요. 이 신흥관이 되려면 왕을 대신해 심효살이를 하려면 왕의 정말 가장 신임을 받는 신하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조선의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김처선은 성종의 신임도 받았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연산군의 신임을 받은 그런 내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 3년간의 심효살이를 마친 김처선이 연산군이 하사한 말을 타고 당당히 궁으로 복귀를 해요. 그때까지 상선 내시직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바로 상선 내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김처선은 이 연산군의 손발이 되어 상선 내시로 일을 하게 됩니다. 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좌하는 관직이다 보니 그만큼 연산군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던 인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약 10년간 김처선에 대한 어떤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뭔가를 하사받았다라든지 뭐 이런 게 남아있긴 한데 근데 기록이 없다는 건 그가 특별히 어떤 잘못을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티나지 않게 잘 해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 연산군은 무호사화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 또 그 강화한 왕권으로 자신의 관심사인 사냥과 사치를 즐기면서 폭군의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그리고 김처선은 연산군 옆에서 오랫동안 그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 10년 7월 16일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연산군이 뇌간 김처선을 하옥하라는 명을 내린 겁니다.